자, 이건 넘겨주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이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변이에 대한 거 알아봤고요. 변이라는 거는 한 종류의 생물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했어요. 그치? 생김새라든지 이런 특징들을 말했으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변이라는 걸 처음 듣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돼 있고요. 세 번째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해가지고 여러 가지 두 가지 종류 예가 돼 있어요. 첫 번째 이제 환경과 생물의 다양성 돼 있고요.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인데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특징 같은 건데 자, 생물은 빛이나 온도, 물, 먹이 등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좀 당연한 얘기고요. 같은 종류의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면 같은 종류의 생물들 간의 차이가 커져서 이제 진화적으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닌 물을 나눠진다는 거죠. 진화와 관련된 건데 이쪽 그걸까지는 아니고요. 옆에다가 혹은 위에다가 좀 추가를 할게요. 문장만 조금만 더 써주세요.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각각의 환경에 생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손을 남기기 위함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각각의 환경에 정한 개체만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진화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도태되는 생물들은 이제 멸종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거고요. 그 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면 이제 얘는 자손을 남기고 계속해서 대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에 대한 예가 밑에 이제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특징 비교도 있는데요. 이제 지금 프린트로 돼 있어서 색깔이 잘 안 나올 텐데 북극여우는 흰색이에요. 아는 사람도 알겠지만 그리고 사막여우는 약간 노란색이에요. 왜? 사막 그 모래 색깔이고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곰이라든지 이런 북극표 곰이라든지 조금 약간 포식자들한테 도망을 다녀야 되니까 흰색 보호색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요. 그래도 프린트라도 모양을 보실 수 있잖아요.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살짝 통통하게 생겼고요. 귀가 짧아. 그리고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되게 커. 그리고 되게 말랐죠. 그죠? 그래서 약간 북극여우는 약간 강아지처럼 생겼고 사막여우는 약간 고양이처럼 생겼고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이유가 그 지역에서 적응하기 위해서잖아요. 살아남기 위해서. 북극여우는 그리고 보시면 털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고요. 사막여우는 이제 털이 거의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북극여우는 거기다 밑줄 할게요. 귀가 작고 몸집이 커서 열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있죠? 거기다가 밑줄 하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주세요. 말단부라고 해가지고 요 끝부분을 말해요. 모든 신체 부분의 끝부분을 말해요. 끝부분. 이런 걸 말단부라고 하는데 작고 동그래져요. 추운 지역에서는 얘가 귀가 크고 뭔가가 길고 이러면은 길고 얄쌍하고 이러면요 열이 많이 나가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최대한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 귀 같은 것도 되게 작아져, 동그래져, 작고 동글 이렇게 써놓고요, 두껍죠. 밑에 이제 사막 지역만 있죠. 사막 지역에는 말단부가 그 밑에도 좀 이어서 써주세요. 화살표 하시면 돼요. 사막여우의 이제 귀처럼 뭔가가 길쭉해져요. 왜냐면 땀도 발산을 시켜야 되고 열을 계속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왜? 얘는 내 몸이 더우니까. 그죠?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서 몸의 열을 방출하기 쉽다. 거기다가 밑줄 할게요.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서 열을 방출하기 쉽다. 아무래도 사람도 뚱뚱한 사람은 여름이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열대 지역에 사는 예를 들면 동남아 사람들이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말라 있거든요. 보시면 여행 가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북유럽 지역 사람, 유럽 지역 사람들은 몸이 되게 크고 약간 살집도 되게 크고 근육도 되게 커. 그런 이유가 왜냐면 열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적으로 그 지역에 살면서 체력이 다 변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 지역은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조금 더 말라 있고 키가 좀 작고, 왜냐면 키가 크고 이러면 열이 많기 때문에 살기 힘들어지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생각하시면 굉장히 키가 작고 있는 조그만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부색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색도 더운 지역에 살면은 일종의 좀 탄다고 하잖아요. 그 시커매지는 거고 까매지는 거고, 북극 지역이라든지 유럽 좀 이렇게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좀 되게 하얗잖아요. 그지? 그리고 적당한 기후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이나 일본인들 그런 사람들은, 중국인들은 약간 노리끼리한 피부색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적당한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 생김새가 다 변하는데, 이게 이제 환경과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특징이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북극여와 사막여의 생김새가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온도에 적응한 결과이다. 조금 더 밑줄 할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는 변이라고 해가지고 유전자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 이제 생물이 다양해지는 것에 대해서 간단한 예를 통해서 봤고요. 3번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이 돼 있는데요. 자, 생물이 변이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물이 다양해진 주요 원인이라고 돼 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첫 번째,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김새가 다양한 애들이 한 종류지만 생김새가 다양한 애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그러니까 유리한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거기다 밑줄할게요.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긴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겠지. 그리고 그 적응한 개체들만의 특징들이 생기겠지. 북극여우는 북극여우들만의 특징, 사막여우는 사막여우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춰서 살아남겠죠. 그죠? 이제 그러면서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자손을 낳고 하면서 오랜 세대가 걸쳐서 변이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오른쪽에 세 번째, 이 과정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반복되면 원래의 생물과 특징이 다른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진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모습의 생물이 되고요.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겠죠. 마지막에 이렇게 화살표하고 생물 다양성 증가가 되겠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건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의 예라고 있는데 거기다 별표 쳐놓고요. 굉장히 뭐 만화로 돼 있고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이긴 하지만 생물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 특히 생태학에서 진화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대학에서는 이걸 가지고도 한 챕터씩 배우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되게 짧게 배우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찰스 다윈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진화론을 뭐지? 진화론을 이제 정립한 사람이잖아요. 다윈이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곳을 찾아갔잖아요. 이제 해군 배를 타고 옛날에 가가지고 관찰을 했는데 그때 관찰한 내용들이 지금 만화처럼 나와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과학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볼게요. 이제 크게 두 가지, 거북이와 이제 피치새라고 해가지고 새가 있거든요. 그 새는 피치새라는 종류이고요.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목이 달라요. 짧은 목이 있고 긴 목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새 같은 경우 피치새는요, 오른쪽에 있죠. 갈라파고스 제도의 피치라고 있는데요. 부리가 달라요. 크고 짧은 부리가 있고 얇고 긴 부리가 있고, 이거는 먹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거북이를 먼저 보시면요, 목이 짧은 종류만 있던 갈라파고스 땅 거북에서 이제 목이 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인데, 우리가 기린이라는 동물을 생각하셔도 돼요. 기린이 원래 옛날에는 목이 짧은 동물이었는데 점점점 목이 길어졌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먹이 경쟁에서 조금 더 살아남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다는 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린이 됐다는 거거든요. 약간 말처럼 생겼다가 똑같은 건데, 어떤 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에서, 갈라파고스가 섬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섬이 이제 곳곳에 다 떨어져 있어. 제도라고 해가지고 작은 섬들이 막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1번 볼게요. 갈라파고스 땅 거북의 무리는 목이 처음에는 짧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북보다 목이 조금 더 긴 변이를 지닌 거북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2번, 거북들은 환경이 다른 섬으로 흩어져 살게 됐어요. 이제 거북들이 이제 헤엄도 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섬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 거기다 밑줄할게요. 목이 조금 더 긴 거북은 키가 큰 선인장이 자라는 환경에서 당연히 유리하겠죠. 땅에 있는 것만 먹던 애들은 목이 짧은 애들이야. 근데 어떤 이 거북들이 조금 더 길었는데 어떤 섬에 갔더니 긴 선인장이 자라는 섬이었던 거예요. 그럼 얘네는 얘를 먹기 위해서 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목이 길어지는 거죠. 그죠? 3번. 이 거북이 목이 짧은 것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긴다. 이런 거죠. 거기다 밑줄여 놓고요. 그래서 특정 섬에 살던 애는 그러니까 거북이 갑자기 목이 길어졌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어딘 지역에서 목이 긴 애가 왔다는 게 아니고요.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것이 섬들이 모여 있는 걸 제도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거북이들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지역에 선인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가 헤엄을 쳐가지고 이 지역에 간 거야. 어떤 특정 애들이. 그런데 목이 짧은 애들은 이제 살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겠죠. 근데 목이 조금 길었던 애들은 여기에 뽁짝뽁짝하게 모여 사는 것보다는 여기가 좀 내가 살기가 더 나아. 왜? 여러분들도 막 한 좁은 공간에 여기서 한 50명이 있는 것보다는 지금 한 4명에서 수업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여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환경이 내가 살만해. 그리고 먹이도 내가 목이 조금 기니까 선인장 먹고 살면 돼. 다른 거 안 먹고. 그러니까 여기가 살기 좋아. 그리고 얘는 목이 긴 애들은 여기만 살겠죠. 그래서 목이 긴 거북들은 여기서 살고 목이 짧은 애들은 원래 살는 데서 사는 거야. 분리돼서 살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살아남은 애들은 목이 긴 애들, 원래 지역에 살는 애들은 목이 짧은 애들 이렇게 분화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 애들은 계속 이제 여기서 이제 살면서 자손을 남고 몇 세대가 지나면서 얘는 점점 목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갈라파고스 땅 거북 해가지고 처음에는 목이 짧은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 대부분이었대요 옛날에는. 그런데 점점점 정말로 목이 길죠. 밑에 보시면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 거북이 있죠. 그래서 목이 길어진 애들이 살아남고 또 다른 지역에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북보다 조금 더 유명한 이야기가 핀치새라는 새인데요. 거북은 딱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목이 짧거나 길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핀치새는 뿌리가 그 똑같은 새인데 뿌리만 다른 거예요. 뿌리만. 그래서 그걸 원인이 뭔가 찾아봤어요. 자, 한 종류의 새에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이에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사는 이제 핀치새라는 새의 부리가 달라지는 과정. 1번, 뿌리의 모양과 크기에 조금씩 다른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무리가 있었다 되겠죠. 그리고 2번, 새무리의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 거기다 밑줄에 놓고요. 씨앗은 딱딱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뿌리가 튼튼해져야겠죠. 뿌리가 얇고 길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두껍고 큰 애들만 그 씨앗을 먹을 수 있겠죠. 그죠? 복숭아 씨앗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단단하고 두껍잖아. 크고. 그지? 그런 씨앗을 먹으려면 뿌리가 두꺼워져야겠지. 커야겠지. 그지? 그래서 크고 단단한 뿌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기 유리했다. 거기다가 밑줄 하시고요. 크고 단단한 뿌리. 씨앗을 먹는 애는 크고 단단한 뿌리가 된 거야. 그리고 3번, 이 새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반복되면 크고 단단한 뿌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크고 단단한 뿌리를 가진 새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뿌리를 가진 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애는 길쭉한 뿌리를 가진 새가 있었어요. 얘가 일로 가가지고 얘는 이제 씨앗을 먹고 자란 거죠. 그래서 얘는 크고 단단한 뿌리를 가진 핀치 새들만 살게 됩니다. 근데 어떤 애들이 일로 갔어. 근데 여기는 또 선인장이 이렇게 있어요. 선인장이 본 적은 많이 없겠지만 어떤 건지는 알잖아요. 보통 길고 가시가 있고 뾰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짧고 두꺼운 부풀이를 가진 새가 유리할까? 아니면 길고 얇은 부리를 가진 새가 유리할까? 당연히 얇고 긴 부리를 가진 새가 선인장을 먹기가 좋겠죠. 그죠? 네. 여기는 여기 선인장이 사는 데는 얘가 이렇게 건너가가지고 새니까 날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리가 얇고 긴 부리를 가진 새들만 여기서 이제 살아남는 거야. 여기 씨앗에 갈 필요가 없어. 왜? 나는 못 먹으니까 어차피. 먹으면 불이 부러질 거야. 그러니까 선인장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 살아남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에 그림에서는 씨앗이 많은 지역에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들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또 다른 지역에서는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는 이제 길고 가는 부리, 얇고 가는 부리를 가진 새들이 이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만 얇고 가는 부리를 길고 가는 부리를 가진 새들만 자손을 남기고 그 지역에 적응해서 살아남겠지. 그게 오른쪽에 이제 새들이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첫 번째는 부리가 크고 튼튼하다 돼 있죠. 그러니까 씨앗을 먹는 애들이에요. 거기다가 씨앗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요, 부리가 선인장 가시보다 길어. 그리고 모양도 보시면 뾰족하게 생겼죠. 선인장을 먹는 애, 선인장 동그라미 쳐놓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그냥 기본적인 새야, 부리가 좀 작고 일반적인 새처럼 생겼죠. 그래서 곤충을 먹는 애.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애가 가장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게임처럼 하면 그냥 기본형이야, 기본형. 그런데 씨앗을 먹는 거나 선인장을 먹는 애들은 이제 진화된 거야. 게임에서 이제 뭔가 조금 변하잖아, 그죠? 아이템을 먹으면 좀 변하잖아. 그런 식으로 레벨이 업된 거야. 그 지역에 맞게 살아남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의 대표적인 예요. 갈라파고스 땅 거북하고 핀치새. 자, 오른쪽에 우리 5, 6, 7,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운 내용 전혀 없죠?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95페이지까지만 진행할게요. 조금 더 진행할게요. 오늘은 첫날이기도 하고 배운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교재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특별히 숙제를 할 거 내줄 거지는 않고요.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그냥 뒤에 문제 푸는 거를 숙제를 내줄 거라 했죠. 많이 내주는 건 아니고요. 한 단어마다 한 2, 30문제 정도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20문제 정도 푼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학처럼 이렇게 의무적으로 숙제 검사하고 하진 않을게요. 꼭 해오기는 하세요. 도움되라고 하는 거니까. 알겠죠? 답을 보지는 마시고 모르겠으면 체크해놓고 학원에서 같이 봅시다. 알겠지? 자, 5번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요. 가장 보기 깊은 환경 요인은 온도가 되겠죠. 춥거나 덥거나. 6번 다양한 변이가 있는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변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자고 했고요. 한 종류의 생물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특징들, 생김새 이런 것들 변이라고 했어요. 7번 목이 점점점 길어지는 거, 거북이가 나왔고요. 가, 다, 나 이런 거는 그냥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어짜들이잖아요, 그죠?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는 가다 나가 됐고요. 8번, 1번 각 섬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은 점차 비슷해졌다 돼 있는데요. 자, 보시면
씨를 먹는 거랑 선인장을 먹는 거랑 곤충을 먹는 거 아까 왼쪽에서 확인했는데 또 열매를 먹는 핀치 보세요. 또 하나 더 추가했죠. 이런 식으로 피치새 같은 경우는 부리가 정말로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요. 부리가 정말 다양하게 생겼죠. 특히 씨를 먹는 핀치 보면요. 머리만 해요. 부리가 이렇게 커졌어요. 1번 각 섬에 사는 핀치의 부리 모양은 점차 비슷해졌다 돼 있는데 X고요. 2번 천적의 종류가 달라서 부리 모양이 다양하게 변하였다. X가 되겠고요. 3번 각 섬에서 생존에 유리한 부리 모양을 가진 핀치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뭐 외우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딱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 넘겨주시고요. 문제를 풀 건데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풀어보고 일단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풀어보고 확인하고 이제 8번부터 풀어볼게요. 시작!